네, 고성구 칼럼입니다. 인물교체와 공천혁명 선점당하면 안 된다. 이거 제가 한 서너 달 전부터 아마 수십 번도 더 될 겁니다. 내년 총선을 이기려면 국민의힘이 인물교체와 공천혁명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. 지금의 여야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분노가 극에 달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먼저 인물교체하고 공천혁명하겠다고 먼저 주장하는 쪽이 국민적 지지를 받게 돼 있다. 더구나 우리는 현역들이 11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갈이 하기가 쉽다. 또 여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강력한 힘의 진원지가 있다. 이런 대대적인 공천혁명은 여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다. 야당을 봐라. 저 이재명이가 그걸 할 수 있겠냐. 또 이재명을 반대하는 비명계 반명계가 전부 다 다선 중진들이다. 수도권에 포진돼 있다. 아무리 이재명인들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자를 수 있겠냐. 저쪽은 하고 싶어도 못하고 우리는 하지 않으면 안 된다. 제가 이렇게 주장했어요. 한 6개월 전부터인 것 같은데. 그런데 이거 이재명이가 이거를 공천혁명 인물교체를 먼저 하겠다고 지금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. 이게 진짜로 현실화되면 전국 주도권 또 이재명이한테 뺏기게 됩니다. 이 이재명이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재명이가 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만, 그러나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보내버리려고 했던 비명계 반명계 체포동의안에 다 찬성표 던졌던 40명, 이게 거의 대부분 비명계 반명계고 다 다선 중진들이니까 이것들을 다 쳐버리면서 이것을 인물교체 공천혁명으로 포장을 하면 가능하겠다, 이런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뒤에 찬성표 색출하라고 하는 흐름은 겉으로는 조금 가라앉았습니다. 그리고 이재명이가 통합하자고 이제 하나가 돼서 나가자고 명분을 세울 가능성은 많아요. 그렇지만 실제로 뒤로는 저 비명계 반명계 40명의 다선 중진들을 칠 음모를 꾸미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. 정청래가 우선 계속해서 가결표 색출해서 처단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. 당 지도부가 이 가결표가 누군지 어느 정도 파악을 완료했다고도 하는 얘기가 들립니다.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도 아니에요. 또 가결표를 실제 던진 사람과 가결표를 던져야 된다고 선동한 사람은 다르다. 중요한 건 선동한 사람들이고 이들을 쫓아내야 된다. 쏟아내야 된다. 이게 그렇게 되면 한 대여섯 명쯤 될 겁니다. 저도 알겠어요, 이제. 이상민이, 서른이, 이원욱이, 뭐 조응천이, 그 몇 사람들 있잖아요. 예. 그럼 최소한 그 사람들은 치겠다는 건데요. 그러면서 당원의 목소리를 먼저 내세우면 이들을 명분 있게 칠 수 있다. 그러면서 이것을 인물교체 공천혁명으로 포장하자. 이 대목에서 홍익표라는 자가 그 와중에 원내대표로 새로 뽑혔는데 이 자의 역할이 그래서 좀 관심이 간다는 거예요. 이 자가 아주 독하기로 소문난 자인데, 이 홍익표라는 자가 사실은 성동이에요. 지역구가 서울 성동 지역에서 내리 3번 당선이 된 자인데 느닷없이 한 6개월 전인가 험지로 가겠다면서 서초로 옮겼어요. 서초에 홍익표 플래카드가 붙어 있어요. 작년 6월이니까 벌써 1년 전이네요. 그럼 이 자는 이미 험지, 서초라고 하는 험지로 가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잖아요. 그러니까 이 자가 나 험지로 이미 갔어. 너네는 뭔데 험지 안 가? 너네도 험지로 가봐. 라고 다선 중진들을 압박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. 그래서
홍익표가 레버리지가 돼서 이재명이가 비명 반명계 다선들을 사지로 내몰거나, 강남 4구 같으면 사지죠.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. 아니면 공천 탈락시키거나 이렇게 물갈이를 할 가능성이 많다.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라고 이번에 이재명이가 그 단식할 때 제법 그 존재감을 알렸던 그 외곽단체는 현역 의원 50% 물갈이, 다선 의원 75% 물갈이를 대대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, 이 더민주혁신회의는 자체적으로 출마시켜야 될 사람들을 한 4, 50명 데리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자들을 출마시키기 위해서 자리를 먼저 비워야 되는 거죠. 그게 다선 의원 75% 물갈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자, 만약에 이재명과 친명계가 이런 식으로 물갈이를 밀어붙이면 그냥 당할 비명계가 아니다. 이게 다 수도권 다선이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탈당해서 뭔가 예전에 그 호남 민주당처럼 따로 당을 꾸릴 수도 있다.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. 상당히 더불어민주당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는데,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과정을 통해서 이재명이가 또 더불어민주당이 인물교체 공천혁명의 명분을 선점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. 실제 내용은 이재명을 반대하는 비명계 반명계 숙청이지만, 이것을 국민적으로는 인물교체 공천혁명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그림으로 위장해서 전국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다는 거예요. 따라서 이렇게 한번 선점당하면 어렵습니다. 선점당하면 어려워요.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또 우리 자유우파가 조금 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좀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되겠다. 인물교체와 공천혁명의 이슈를 선점당하지 않기 위해서 실제로 강력한 인물교체 공천혁명의 프로세스를 가시적으로 밟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.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제가 생각하는 이 인물교체 공천혁명은 두 갈래입니다. 하나는 영남권 중심의 다선 중진들의 용태입니다. 우리가 그런 전통이 있어요. 예전에 최병렬 당대표부터 이 당 중진들이 한 20명 가까이 불출마 선언을 쫙 릴레이를 이어가서 인물교체 바람을 일으켰던 경험도 있고, 또 96년에 현역 의원 42%를 대대적으로 물갈이함으로써 절망적이었던 선거를 역전시켜서 이겼던 경험도 있어요. 할 수 있습니다. 이 영남권 중심의 다선 의원의 용태, 그리고 그동안 이 선거 때부터 계속해서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지는 못하고 부담만 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이 성격의 이 리스크들이 있어요. 윤핵관도 있고, 그 윤핵관이란 말을 만들어 덮어 씌웠던 이준석이, 유승민이 같은 이 분탕자들도 있어요. 이런 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정리가 필요합니다. 이런 인물 교체와 이 공천혁명의 이 프로세스를, 원칙을 세워서 먼저 실행하는 것, 이것이 내년 총선에서 우리 자유우파가, 국민의힘이 공천혁명의 주도권을 잡아 나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, 또 현실적으로 유일하게 총선 승리를 국민의힘이 열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점을 제가 강조하면서 오늘 고성국 칼럼, 인물교체 공천혁명 선점당하면 안 된다, 이 주장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.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.